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닮은 도형에 대해서 이제 도형의 닮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은 합동이라는 그 도형의 합동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때 정확하게 용어도 다뤄봤고 내용도 또 다뤄봤었어. 근데 선생님이 초등학교 전반적인 내용을 다 꿰뚫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없는 것 같았어. 이 닮음, 도형의 닮음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공부를 해보는 건 아닐까 싶거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잘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공부를 해보자고. 자, 일단 도형이 닮았대. 도형이 닮았다는 건 도대체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 자, 우리는 그 합동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웠죠? 합동이라는 건 모양과 그리고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딱 얹혔을 때 정확하게 세 꼭지점 그리고 변까지 포개어져야 돼요. 각까지요. 그쵸? 네. 자, 그런데 닮음이라는 건 굳이 포개어질 필요까지는 없어. 그런데 지금은 포개어지진 않지만 어떻게 하면 포개어져야 되느냐? 자, 큰 거는 축소를 시키고, 큰 거는 축소를 시키고, 작은 건 좀 확대를 시키는 거야. 확대를 시키면 언젠간 얘네 둘이서 정확하게 포개어지는, 그래서 합동이 될 수 있는 그 두 도형을, 두 도형은 닮음의 관계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요. 합동은 그냥 이 두 자체가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걸 합동이라 그러고요. 닮음 도형이라는 건, 도형의 닮음이라는 건 도형을 축소시키거나 확대시켰을 때 두 도형이 합동이 될 수 있는 거. 그런 관계를 닮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닮음에도 조건이 있나요? 그럼요. 아무 도형이나 닮음이 되는 건 아니죠. 합동처럼 분명히 합동의 관계처럼 합동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것처럼 닮음도 두 도형이 이 두 도형은 이런 이유로 닮음이 되는구나라는 닮음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구별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일단 그 닮음의 이제 조건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이 기호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두 도형이 닮음이다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자고. 자, 삼각형 지금 이 두 도형을 볼게요.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관계는 닮음 관계래요. 따라서 삼각형 ABC를 어느 정도 확대를 시키면 삼각형 DEF하고 정확하게 포개어지나 봐요. 즉 합동이 되나 봐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로 두 도형은 닮은 관계의 도형입니다 라고 해야 돼. 그럴 때 기호는 자,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마치 S자를 90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린 것처럼 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바로 뭐 닮음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similar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S의 S예요. 네, 그래서 S자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킨 모양을 바로 우리는 닮음 기호라고 하고요. 자, 옆에 삼각형 DEF를 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쓰냐? 물론 삼각형을 쓸 때 EDF 막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합동을 쓸 때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대응각, 대응변, 대응 또 점이 있겠죠. 그 대응점을 그대로 옮겨 써서 매칭을 시켜서 써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 지금 보면 이 문제,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A랑 D랑 대응점입니다. B랑 E랑 대응점입니다. 그 다음에 C랑 F랑 대응점입니다. 라고 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대응점과 대응각을 정확히 파악을 했다면 우리는 두 삼각형이 닮은 관계다라고 쓸 때에는 어떻게 그 대응각 순서대로 매칭이 되게 써야 돼요. 즉 내가 A, B, C를 썼으면 A, B, C 이런 순서로 썼으면 대응되는 닮은 관계도 닮은 관계의 삼각형도 그 순서 그대로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D, E, F 즉 A와 대응되는
점, B랑 대응되는 점, C랑 대응되는 점 이런 순서대로 꼭 적어줘야 돼요. 그거는 이렇게 쓰지 않으면 채점할 때 선생님들이 야, 너 틀렸어 라고 한다면 따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논쟁거리를 만들지 말고 합동을 쓰거나 어떻게 닮은 도형을 쓸 때는 대응되는 점 순서대로 좀 써주길 바래요. 자, 그리고 우리는 오늘까지 이제 어떤 종류들을 배웠냐? 두 삼각형을 표기를 하는데 1번, 2번, 3번 순으로 이렇게 배웠어요. 그쵸? 네. 자, 1번은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는 일단 같대. 뭐가 같대? 이거는 넓이가 같다라는 말입니다. 선생님, 같다라고 했는데 그게 왜 꼭 넓이에요? 네,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뭐 길이가 같다, 뭐가 같다가 아니라 무조건 뭐만 같다? 넓이가 같다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 짝대기를 3개를 그었어요. 이거 정확히 기억나죠?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는 어떤 관계다? 그렇죠. 합동 관계다. 자,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금 방금 배운 S자를 90도 회전시켜 놓은 이걸 보면 무슨 관계다? 얘네들은 닮음 관계다라고 이제 우리는 두 삼각형의 관계 3가지를 이렇게 배웠고 또 기호들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거? 두 삼각형이 이제 닮음 도형이 되려면 도대체 어떤 조건이 있고 닮음이라고 하면 또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한번 또 보자고. 자, 일단 합동처럼요. 대응각은요. 서로 어때요? 그렇죠. 같을 수밖에 없죠. 왜? 내가 나중에 확대를 하거나 내가 축소를 할 때 두 삼각형이 정확하게 합동이 돼야 되니까 각은 정확하게 일치해야 돼요. 어떻게? 대응각 길이는 같다. 다음 두 번째, 대응변이 있을 거예요. 대응변은 절대 길이가 같을 수가 없어요. 왜요? 확대하거나 축소를 해야 되니까.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똑같은 합동이 돼야 되니까 얘는 애초에 두 닮은 도형은 어떻게 될 수가 없다? 네, 길이가 대응변의 길이가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대응변의 길이를 어떻게 된다? 어떤 일정한 비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하거나 했을 때 이 두 도형이 합동이 돼야 되니까 그 각각의 변들이 다 똑같은 일정한 길이의 비율을 갖고 있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이냐? 내가 A와 B라는 그러니까 변 AB와 변 DE가 있어요. 두 개가 지금 어때요? 대응변이죠. 자, 여기서 만약에 AB 대 변 DE가 어떻게? M 대 N의 비율을 갖고 있다면 똑같이 대응변의 AC와 DF의 대응변의 비율도 M 대 N이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또 알아볼 수만 있다면 나머지 대응변의 비율도 얼마? M 대 N이어야 돼요. 오케이? 자,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죠. 이것까진 몰랐어요. 왜냐고? 닮으면 처음이니까. 그치? 네. 합동만 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뭐다? 일단 제일 쉬운 건 대응 각 길이는 어떻다? 반드시 똑같다. 그 다음 대응 변 길이는 어떻다? 일정한 비율을 갖고 있다. 꼭 기억하자. 자, 그러면 이제 또 보자고. 이번에는 그렇게 일정한 B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일정한 B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보듯이 뭐라고 한다? 닮은 B라고 하는 거야. 자, 선생님이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 일단 이 두 도형이 A, B, C, D, E, F가 닮은 관계라고 했어요. 자, 닮은 관계라고 했으면 여기 길이가 2cm야. 근데 여기 길이가 5cm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3을 줬어. 호람. 알았어. 여기를 편하게 그냥 4라고 좀 해줄게. 네. 그러면 문제가 여기 DF의 길이도 좀 구할 수 있어? 네. 구할 수 있어요. 합동은 아니기 때문에 길이가 똑같다라는 건 모르겠지만 닮은 B가 존재하는 거야. 닮은 B라는 건 뭐라고? 대응변의 길이들의 B가 되는 거지. 즉
지금 내가 알 수 있는 대응변은 뭐? BC 대 EF 정도의 길이 비율을 알 수 있지. 그게 몇 대 몇이죠? 2대 4니까 얘네는 1대 2의 길이의 비율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A, B 대 DE도 어떤 길이의 비율? 1대 2를 갖고 있으니 1대 2의 길이의 비율을 갖고 있으니까 B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는 6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도 알 수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우리가 1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의 길이는 1대 2의 비율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5라는 길이가 될 수 있겠구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를 잘 읽어보면 평면 도형에서의 닮은 비라 그랬어요. 네. 지금 우리는 선생님은 예를 든 건 삼각형이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사실 닮음이 될 수 있는 도형, 평면 도형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꼭 삼각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각형도 될 수 있고요. 또 원도 될 수 있고요. 또 지금처럼 예를 든 삼각형도 될 수 있고요. 또 이것까진 몰랐어요. 부채꼴까지도 우리는 닮음 도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물론 삼각형, 사각형은 어떤 조건이 있어요. 또는 정다각형은 조건이 있어요. 아니야, 정다각형이 아니라 이제 삼각형 같은 경우는 삼각형은 반드시 어떻게 닮은 비가 존재해야지 얘네는 닮음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삼각형과 되게 말도 안 되는 삼각형을 선생님 그릴게요. 이런 삼각형이 있어. 자, 두 개가 여러분들은 아무리 봐도 얘는 정삼각형이에요. 두 삼각형을 아무리 비교해도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이 두 도형이 닮음이 될 수 있나요? 합동이 될 수 있나요? 두 도형을 이렇게 축소하거나 이제 확대했을 때 두 도형이 합동이 될 수 있어? 절대 없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닮음의 관계가 절대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떤 평면 도형은 항상 그러니까 이 닮음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게 뭘까? 봤더니 정삼각형. 한번 볼게. 정삼각형을 그렸어. 또 정삼각형을 그렸어. 선생님이 지금 일어나자마자 강의를 올려서 그런지 영 그림도 안 그려지고 말도 잘 안 나오네요. 네. 지금 이렇게 똑같은 정삼각형을 그렸어. 자, 그렇다고 하면 얘가 2, 여기를 5라고 할게요. 허라. 어때? 닮은 비가 지금 2대 5 대응변이죠. 또 2대 5, 또 2대 5로 대응변끼리 닮은 비가 어때? 항상 똑같겠죠. 왜? 이거는 어느 대응변을 이제 잡든 간에 길이의 비율이 다 똑같겠죠. 길이의 비가. 왜? 똑같은 변을 가진 정삼각형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정사각형도 어때? 항상 닮음이겠죠. 정오각형도 어떻겠어? 항상 닮음이겠죠. 그쵸? 네, 그래서 변의 개수가 같은 두 정다각형, 즉 정n각형끼리는 항상 닮음이다가 되고요. 다음 이제 또 뭐가 있냐? 원이요. 원이라는 건 원을 이루고 있는 건 오로지 한 요소밖에 없어요. 누구요? 반지름이요. 그쵸? 원을 이루고 있는 요소는 반지름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얘를 라지 r이라고 했을 때 어때요? 닮은 비는 항상 스몰 r 대 라지 r로 이게 대응변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대응변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대응변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대응변의 요소가 결정짓는 요소가 하나밖에 없는 거지. 누구? 반지름밖에. 그러니까 얘도 항상 어떤 도형? 닮음이 될 수 있는 도형이 되겠죠. 자, 또 그렇게 따지면 누구도 될 수 있냐? 원의 일부분인 부채꼴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선생님이 왜죠? 라고 했던 도형. 자, 부채꼴 한번 볼게요. 그런데 부채꼴은 단 조건이 있어요. 뭐가 같아야 되죠? 그렇죠. 중심각이 같아야겠죠. 중심각이 x면 여기도 x라고 하면 미지수니까 요만큼이 a면 a라는 각도를 갖고 있으면 중심각은 반드시 a가 돼야겠죠. 다른 녀석도.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채꼴을 결정짓는 요소는 누구밖에 될 수가 없어? 반지름밖에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 길이 얼마? 스몰 r. 여기 길이 얼마? 라지 r.
그래서 얘네 대응변의 B도 항상 얼마? 스몰 r 대 라지 r이라고 중심각이 같은 부채꼴은 항상 닮음일 수밖에 없는 거. 자, 다음 마지막으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요. 직각 삼각형 말고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왜 그럴까? 얘도 삼각형을 이루는 요소가 직각, 4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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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도. 나머지는 다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항상. 이루는 요소가 누구밖에 없어? 요 변의 길이. 요 정도, 여기밖에 없겠지. 선생님, 근데 얘는 빗변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직각삼각형은 조금 특이한 성질이 있는 게, 이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는 밑변과 높이가 정해지면, 여기 길이 있죠. 요 빗변은 오로지 하나밖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 요소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밑변하고 높이만 정확한 값으로 정해지면 이 빗변은 그냥 알아서 따라서 정해지는 결정 요소가 될 수가 없는, 그냥 의존되는, 이 값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only one, 하나밖에 나올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결정 요소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는 여기 변 하나, 네, 이 변 하나, 얘를 A라고 했을 때 얘는 B죠. 당연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도 A고 얘도 B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항상 닮은 B가 얼마야? A 대 B인 거야. 그치? 네. 그래서 그 대응변을 이루는 그 결정 요소가 하나인 거는 항상 닮음이구나. 느렸다, 줄였다 하면 항상 포개어질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까지 배운 거예요? 항상 닮음인 도형도 지금 다뤄본 거예요. 항상 닮음인 평면 도형이요.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를 하면 쉽게 또 외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조금만 더 주의를 갖고 항상 닮음인 도형들 외워보자고. 자, 이번에는 누구를 또 배워보냐? 입체 도형에서도 닮음 도형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그쵸? 네. 그래서 입체 도형에서도 닮음 도형은 어떤 성질이 있는가 한번 볼게요. 자, 역시 닮음인 입체 도형을 한번 또 그려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평면, 대응하는 평면이 있겠지. 그 대응하는 평면이 당연히 어떻겠어? 닮음인 도형이겠죠. 그래서 자, 일단 이 두 도형 1번과 2번이 닮음 관계다라고 이미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자, 어떤 거? 요 닮음인 평면을 한번 보자고. 그치? 네. 이 닮음인 평면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는 면끼리도, 대응하는 면끼리도 당연히 어떻다? 닮은 도형이 되는구나. 자, 왜 그러냐? 여기 역시 입체 도형 역시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가 그 비가 어떻게 해요? 일정해요.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에 비어. 역시 그건 뭐라고 한다? 닮은 비라고 하겠죠. 자, 이 도형에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래 라고 했으면 이 두 입체 도형의 닮은 비는 1대 3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어느 두 변을 찾더라도 그 두 변의 두 모서리의 비는 항상 얼마다? 1대 3이다. 모서리 EH와 모서리 E-H-는 대응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얘의 닮음의 비도 1대 반드시 3이어야 된다 이고요. 자, 대응하는 모서리들끼리 당연히 닮은 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첫 번째 언급했던 면들도 어떻게 한다? 당연히 닮음이다. 그 다음 대응하는 평면 도형도 면도 어떻게 된다? 닮음 도형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도 항상 닮음 민 입체 도형이 있을 수 있대요. 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구겠죠. 구. 그쵸? 구는 어때요? 얘도 역시 구라는 것도 결정짓는 요소가 누구밖에 없어. 반지름밖에 없잖아. 그쵸? 반지름밖에 없으니까 두 구는 항상 두 반지름의 길이의 비율로 스몰 r 대 라지 r이라는 닮음이 되는구나. 자, 그 다음 위에서 살짝 그린 것처럼 우리 왜 큐브 같은 거, 큐브가 뭐예요? 정육면체죠. 그쵸? 정육면체. 얘도 역시 이 모서리를 이루고 있는 요소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변의 요소가 요 길이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
또 조금 더 큰 정육면체를 또 그려볼게요. 자, 그럼 여기도 역시 이 모서리를 이루고 있는 요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도 역시 닮은 비는 항상 A 대 B니까 뭐가 된다? 뭐가 된다? 두 도형은 항상 두 입체 도형은 닮은 도형이 된다 이겁니다. 당연히 뭐 정육면체만 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정사면체도 당연히 두 도형은 어떻게? 닮음이겠죠. 왜요? 모두 다 정삼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쵸? 모두 다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모서리를 이루고 있는 요소가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닮은 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항상 닮음인 도형이 됩니다. 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진짜 중요한 걸로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 닮은 비의 성질을 가지고 이제 볼 건데 여태까지 우리는 이 닮은 비라는 건 뭐였었어? 대응하는 변 또는 모서리였었어. 즉 모서리의 무슨 비? 길이의 비였었어. 길이의 비였었어. 그치?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걸 조금 더 복잡하게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선생님 길이가 아니라 넓이로 보면 어때요? 입체 도형이니까 넓이에서 부피까지 우리가 한번 보는 건 어때요? 과연 두 입체 도형이, 두 평면 도형이, 두 입체 도형이 닮음이라면 그 닮은 비라는 길이에 비해서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부피의 비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 가 궁금한 거야. 자, 그럼 한번 보자고. 선생님이 가장 심플한 그림을 그리자면 바로 뭐가 되겠니?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자, 이 도형은 닮음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길이 b가 1대 2라고 잡았어요. 그러면 높이의 b도 당연히 몇 대 몇일까요? 그쵸? 1대 2겠죠. 그러면 넓이를 구하면 얘는 얼마? 네, 2분의 1a가 되고요. 여기 넓이를 구하면 얼마? 2a가 되겠죠. 자, 2분의 1a 대 2a는 어떻게?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면 얼마가 돼요? 1대 4가 되겠죠. 오, 자, 이걸 한번 길이의 비랑 한번 닮음의 비랑 한번 좀 볼게요. 자, 닮음의 비가 1대 2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넓이를 구할 때는 항상 뭐예요? 두 번을 곱하죠. 밑변과 높이를 곱하든, 그쵸? 밑변과 높이를 곱해서 2분의 1이라는 걸 곱하든 어떻게? 뭔가 결정되는 요소를 두 가지를 곱하죠. 그러니까 그 결정되는 요소의 길이의 비례를 두 번 곱해야 되는 거야. 즉 무슨 말? 1대 2가 있으면 선생님 1대 2라는 걸 1대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두 번을 이 결정지는 요소 두 가지를 두 번 곱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1대 2라는 게 있었고 또 나머지 1대 2라는 게 존재하겠지. 그걸 곱하니까 얼마가 된다? 1대 4가 되는 거야. 오케이? 결론을 짓자면 무슨 말이냐? 닮은 비가 m 대 n이에요. 길이의 비가. 그렇다고 한다면 넓이의 비는 어떻게 되느냐? m을 두 번 곱해야 돼요. 그리고 n을 두 번 곱해야 돼요. 왜요? 결정되는 요소가 두 개니까 우리는 그 두 개를 곱해서 항상 넓이가 나오잖아. 그래서 뭐다? 넓이의 비는 m제곱 대 n제곱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자, 평면도형의 닮음의 비가 m 대 n이라면 그 두 도형의 넓이의 비는 그 넓이의 비의 숫자를 제곱한 얼마? m제곱 대 n제곱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입체 도형으로 갔으면 겉넓이라는 넓이가 나오잖아. 그치? 자, 근데 겉넓이도 역시 넓이의 일부분이에요. 그 넓이들을 구성구성 한 면이라는 넓이들을 다 더한 게 겉넓이니까 역시 걔네에 미치는 영향은 뭐? 넓이에요, 넓이. 따라서 두 입체 도형의 겉넓이 역시 뭐예요? 넓이의 비처럼 m제곱 대 n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부피는요. 자, 부피는 어떻게 나와? 항상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또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뭐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요소를 곱하죠? 세 개의 요소를 곱하죠.
정확히 말하면 네, 세 개의 요소를 곱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m을 3번 곱하고 n을 3번 곱한 m 세제곱 대 n 세제곱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빨리 외웁시다. 닮은 비가 m 대 n이라는 길이의 닮은 비가 m 대 n이라면 넓이의 b는 m제곱 대 n제곱이고요. 건널비의 b도 m제곱 대 n제곱이고요. 부피의 b도 부피의 b는 m세제곱 대 n세제곱이 되는구나 라고 꼭 외워주세요.